공법, 사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 문제는 나의 몫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런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민사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법재판의 결론이 분배이므로 공법재판에 사용되는 모든 법조항들이 결과적으로 당연히 분배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이미 이야기했듯이 재판은 사법이고 사법의 본질에 따라서 오로지 법으로만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당사자들은, 공법재판의 당사자들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조문을 원용할 텐데, 재판에서 원용되는 공법조항은 그 권한행사를 한 권한행사 조항이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를 정하는 조항, 선거, 공무원 임명에 관한 조항 등 국가 조직에 관한 조항도 원용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공권력 행사를 할 때 갖춰야 할 행사 요건, 절차, 또 권한 행사의 한계에 관한 조항, 또 기타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필요에 따라서 재판에서 원용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이미 민사에서 좀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만 하나의 적당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국가 조직 조항은 권한 행사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에서 큰 역할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마 그런 게 뭐 역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 조직 조항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청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핵심 조항이 될 수 있어요. 만일에 권한 행사를 한 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권 권한도 없이 행사했다면 그건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판례를 하나 보고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거기에 입시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나와요. 이 기관은 입지선정이죠. 입시가 입지선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에요. 반드시 이 기관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청이 그것을 집행하는 이런 구도였다고요. 의결기관이라는 뜻이 그거죠. 의결한다. 심의기관은 심의의결하는 거고요. 자문기관은 자문만 하는 건데, 의결기관은 의결하는,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거니까요. 결정기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조항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법령에 위반해서 임의로 대충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가 의결을 했다면은, 그리고 그것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은 무효다 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재판을 했죠. 결론적으로 공법의 모든 조항도 사법조항이 모든 조항이 재판에서 동원되는 것처럼 재판에 동원돼서 결과적으로 나의 것을 분배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공법적으로도 결국은 공법이 하는 일은 뭐냐? 분배의 올바름이라는 거죠.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배의 올바름, 때로는 국민 사이의 분배 문제를 국가가 또 규제와 조정하러 들어가서 그거 자체도 다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죠. 결국 정의를 다루고 있다. 정의는 뭔가 분배 문제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 법논리를 떠나서 실제로 공법이 국민들 사이의 분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딱 말해주는 게 있어요. 국가 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2019년 기준으로 470조죠. 올해는 500조가 좀 넘었어요. 코로나 예산까지 보태지니까 조금 더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국가가 이 많은 돈을 지금 일방적으로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거죠. 2018년 우리 전체 GDP가 1356조인 걸 고려하면은
국가가 대략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일방적으로 분배하고 있다 보는 거죠. 그 많은 돈을 국민으로부터 조세라는 명목으로 다 일방적으로 걷어들이고요. 그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재화도 주고 서비스도 형태로다 또 공급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볼까요? 예산을 짤 때 보건, 복지, 고용에 지출할는지, 교육에 지출할는지, 국방, 공공질서, 안전에 지출할는지, 외교, 통일에 지출할는지, R&D에 지출할는지, 또는 농림수산식품 또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에 또는 SOC, 환경, 문화체육, 관광 등에 지출할지 이것 따라서 그 예산을 누가 받아가는지가 결정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러 분야 중에 어떤 특정 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예산을 보니까 보건복지가 뭐 162조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등 이렇게 순으로다가 쭉 국가가 이제 배정을 했었어요. 아무튼 국가가 어떤 순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배정하느냐는 나의 몫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긴급 뭐 생활지원금을 갖다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산들이 짜여져요. 처음에는 뭐 한 20조를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 100조를 얘기하다가 지금 한 120조까지도 마구 얘기하고 있는데 이 120조가 누구한테 나가느냐라는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것을 대기업한테 퍼주는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나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면 됩니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1인당 100만 원 지급하게 되면은 얼마 예산이 되는가? 50조입니다. 왜냐? 5천만에 100만 원이니까요. 50조에. 지금 한 가구당 100만 원이니까 얼마냐면 50조의 4분의 1이니까 12.5조를 지금 국민한테 지원하는 거죠. 그 밖에 중소상공인들, 사회적 약자한테 얼마를 지원하는지, 실업수당으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거 이외에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대기업들이 그 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다가 숨겨놓은 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숨기고서 나 힘들어요 하고서 이번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 지원 받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물론 빌려주는 거지만 안 갚을 수가 있어요. 왜냐? 받는 기관이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은 해산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회생할 수가 없어요. 파산이나 해산해 주세요 하고서 끝나버리면 국민은 세금으로 그냥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떠한 다른 데는 쓰지 못하도록 임원들끼리 서로 나눠가는 예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뭐랄까 파렴치한 일도 벌어지기도 하니까 이번에 코로나19에서 긴급자금이 나갈 때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서 그런 걸 잘 봐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나의 것을 정당하게 더 많이 분배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가의사결정이 민주 절차를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주 절차에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법적인 분배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어요. 사법적 분배는 시정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서술했고요. 공법적 분배는 분배적 정의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 부분이 길지는 않는데 간단히 한번 좀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정의로운 것의 한 종류는 정치 체제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의 분배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배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질 수도 있고 동등한 몫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국가가 의사결정할 때 공정하고 동등하게 배분하느냐,
이 문제를 유심하게 봐야 돼요. 이제 정리합니다. 공법, 사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 문제는 나의 몫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런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허황되게 정의가 뭐 하늘에서 주는 것이라든지 뭐 또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정의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뽑아버리는 것이 법적 정의를 이해하는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의의 개념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분배의 올바름이니까 첫째는 분배이고요. 또 하나는 올바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분배에 관해서 무슨 분배냐에 관해서 주로 얘기한 거예요. 사회에서의 분배이었다. 분업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그에 상응하는 분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널리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도의적인 분배, 도의적인 정의는 법적 정의에서는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정의의 다음 요소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개념 요소인 올바름이죠. 올바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분배를 할 때 이제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가? 분배가 뭐냐라는 개념 정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올바름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분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바른 건 뭐고 올바르지 못한 것은 뭐냐 그것을 구분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이런 문제예요. 그에 관한 논의는 이제 장을 바꿔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